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 하느냐? 몇 페이지 합니까? 64페이지 거래계약서 파트 들어갑니다. 거래계약 파트는 뭐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거래계약이란 것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해요. 갑하고 이렇게. 자, 이게 건축물입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맺는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 해요? 거래계약.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 중개사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계약서, 거래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거래계약서를 말합니다. 이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랄지 임대차 계약서랄지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작성할 의무가 있느냐? 누가 작성할 의무가 있겠어요? 개공입니다. 이제 개공이 계약서를 써야 돼요. 의무. 그러니까 이제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계약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의무는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 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개공은 의무,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 정리되겠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그럼 이제 거래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거래계약서예요. 자, 매매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뭐 전세권 설정 계약서든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서라는데, 개공이 작성할 의무, 소공할 수 있다 그랬죠? 몇 부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3부 작성해야 돼요. 자, 3부. 왜 3부가 돼요? 자, 여기 하나, 매도인 하나 줘야 되고, 또 누구? 매수인. 보통 이제 개공이 한 부를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쌍방 교부하고, 한 부는 보통 개공이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몇 년 정도 보관할 것 같아요? 예, 5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보관도 몇 군데 나오죠.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앞주에 일반 중개 계약서를 배웠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는 몇 년 보관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서는 몇 년? 3년. 그러죠? 그러면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거래 계약서는 5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 이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이제 전자계약서를 썼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종이계약서를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로 전자계약을 썼을 때는 자동 보관돼요. 그래서 이때는 개공이 보관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제 법에 정한 서식이 있는가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이 표준 서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전에 배웠던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서도 표준 서식이 있고, 기억나요? 확인 설명서도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서식이나 갖다 써도 돼요. 그죠? 뭐 문방구에서도 계약서 파는 경우 있거든요. 거기서 사다 써도 되고, 또 협회에서 제공한 서식 써도 되고, 심지어 노트에다 작성해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A란 사람은 협회에서 나온 서식 쓰고, B란 사람은 문방구에서 사다 쓰고, C는 노트에다 쓰고, 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어요. 국장이 이런 서식을 쓰자 정해서 권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사항이란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사항이다? 권장사항.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필요적 기재 사항을 한번 봐 드릴게요. 자,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 계약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필요적 기준.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인적 사항.
매도인, 매수인, 주소, 성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물건의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물건의 표시가 뭐를 의미하겠어요? 뭐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뭐 이런 거, 뭐 건축 연도랄지 이런 거, 이런 것이 계약서에 반드시 또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계약일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이 계약일도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해됐어요? 예, 계약일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거기 박스에 계약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총 거래 금액 들어가야 돼요. 자, 1억에 사고 팔았는지 2억에 사고 팔았는지 총 거래 금액 있죠? 그다음에 계약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것이 물건의 인도 일시. 물건이 언제 매수인에게 넘어가느냐. 인도 일시. 이걸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되죠. 적어야 될까요? 이 매물이 언제 매수인에게 넘어가느냐. 물건의 인도 일시.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임차권이 이전되느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계약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있을 때만. 자, 이게 뭐냐면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제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야 된다고. 됐어요? 예. 그다음에 또 들어갈 게 뭐냐?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것도 체크하세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자, 우리가 확인 설명해주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서 작성하라 그랬죠. 이 교부일자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것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필요적 기사항으로 넣어놨느냐. 요즘은 이제 확인 설명서 다 써주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초창기 때는 뭐 계약서만 써주고 확인 설명서 안 써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법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음으로써 이걸 간접적으로 써주도록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밖의 약정사항, 특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노트에다 쓰든 관계는 없지만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속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없어? 없죠. 그 옆에다 적어놔요. 이게 이제 자주 헷갈리는데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있잖아요. 이런 거래 규제 관련 사항 이런 것은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들어가? 예, 들어가요.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확인 설명사항에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들어간다고? 기억 안 나죠? 왜? 여기는 기억 안 나죠? 저기는 기억납니까? 안 나죠? 왜 안 나겠어요? 처음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봐가지고는 기억이 안 돼요. 이 앞주에 배웠거든요. 이 앞주에. 근데 기억이 안 돼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 봐갖고는 기억이 절대 안 나요. 뭐 10번, 20번 반복해서 봐야 돼. 그렇죠? 그래야 달달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지금은 뭐 당장 암기가 안 돼도 돼요.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이해하는 정도. 우리 과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런 거 계약서에는 이런 거에 쓰는 거구나. 그거 잊어먹죠. 잊어먹어도 두려워하면 안 돼. 어차피 잊어먹게 돼 있어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2번 들으면 또 기억할 것 같죠?
안 돼. 한 10번 정도. 10번 아니더라도 최소한 3번은 봐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받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책도 열심히 봐야 되고, 그죠? 또 내일은 또 다른 과목 하니까 잊어먹게 돼 있어요. 다음 주는 또 뒷전도 나가지. 그래서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가 나왔냐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제 뭐 자꾸 보다 보면 다 기억이 될 거예요. 하여튼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 됐어요? 자, 그다음에 계약서 쓰면 맨 밑에 서명하고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 맨 밑에다가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될 건데, 그럼 이 서명하고 날인은 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거든요. 서명하고 날인은 및 날이니까요, 또는 날이니까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서명 또는 날이는, 그러면 또는 날이라는 것은 서명이든 날이든 둘 중 하나만 한다. 및 날이는 둘 다 한다. 자,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및, 여기도 및, 여기도 및, 다 및. 그럼 밋으로 통일할게요. 간단해요, 공부하는 거. 그렇죠? 밋이요, 밋. 근데 우리 과목은 또는도 있거든요. 그럼 서명 및 날이는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이 앞주에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 두 군데만 밋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할지 전속 중개계약서를 할지 이런 건 서명 또는 날이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과목에서 그래요. 서명 또는 날이냐. 다른 내용은 다 서명 또는 날인데 이 앞제 배웠던 확인 설명서, 여기서 배우는 거래계약서, 이거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서명을 하고 날인 안 하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들어가요. 또 반대로 서명 않고 날인만 했다. 이것도 업무정지. 둘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 다 해야지 우리 법에 적합하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 근데 이제 시험 보면 이게 안 보여. 이게 뭐 신경 써요? 이 단어만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려요. 다른 내용 뭐 맞나 틀리냐 이거 보다 보면 저걸 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각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누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겠어요? 개공이 해야 되죠. 당연하죠. 개공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공이 서명 날인을 한데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공이 자 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도 개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함께. 플러스가 함께. 그러면 소속 공인 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요. 이게 자주 틀린 이유가 왜 그래요? 아까 저 계약서 쓰는 것은 소공이 작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한답니다. 서명 날인은 같이 일을 했으면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돼.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공부하면 절대 안 틀려. 미다고 한다 이것만 신경 쓰면 절대 안 틀려. 엉뚱한 거 공부하려 하지 말고 이 서명 날인에서 미다고 한다 이것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 지문은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우리 과목은 저런 걸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뭐 서명 날인하라 뭐 이런 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오른쪽에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 및 동그라미.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을 때는 소공이 같이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있어요. 그래서 미다고 한다가 핵심이에요. 미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자, 소공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거기 거래계약서 쓸 때 자, 이중계약서 거래 금액 거짓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중계약서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걸 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쓰다 걸리면 처벌 대상이 돼요. 뭐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개공에게는. 그래서 일단은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거래계약이 뭔지 감 잡았죠? 거래계약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 간에 맺는 계약이다.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됐어요? 자, 끝났어요. 되게 쉽죠? 좋아요. 그 다음에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거기 5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손해배상 책임하고 보정 설정 의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파트가 뭐냐면 손해배상 파트하고 업무보증 파트거든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손해배상하고 업무보증 설정 파트가 나와 있는데 칠판 보고 있습니까? 자, 갑하고 을이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느냐? 개공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개공이 이제 이 건물 소재지 면적 조사해서 이 사람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건물을 샀거든요. 근데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공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하고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하자 때문에, 건물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찍어봐요. 자, 여기 손해가 얼마 정도 발생했을 것 같아요? 1억 2천. 맨날 틀려. 1억 2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을 얼마까지 져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손해배상 얼마까지 져야 할까요? 자, 보증을 1억 들었다면 1억까지만 질까요? 1억 2천 다 져야 돼요. 다 집니다. 전액 지게 돼서 손해 난 만큼. 손해 난 만큼 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해됐어요? 손해 난 만큼 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이 없으면 이 사람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배상하라 해도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보증은 얼마 설정해야 되느냐? 개인들은 얼마? 1억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피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천은 1억은 해결됐잖아요. 보험회사로부터. 그럼 나머지 2천은 어떻게? 2천만 원. 개공에게 직접 청구하는 거야. 개공에게.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1억 2천 다 받아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죠? 그럼 보험회사는 누구 때문에 지금 배상을 해준 거예요? 개공 때문에. 개공 잘못 때문에 배상을 해준 거잖아요. 그냥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공은 책임 다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됩니다. 결국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바로 이걸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단원이 이런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이 성립하면 개공이 손해배상을 져야 되는데 또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고 이런 걸 다루는 파트가 이 파트다. 자, 이걸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과 1번 청책 1번 손해배상 책임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건데, 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이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고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개 행위가 뭐예요? 이게 건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개공이에요. 중개 행위가 뭡니까? 둘 간의 행위를 알선해 준 거잖아요. 알선해 준 거. 이게 중개잖아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이 중개 행위 이거 그러면 이 중개 물건 소개진 거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우리 법상 문제가 아니에요. 뭐 민법상 문제랄지 도로교통법상 문제랄지 다른 법상 문제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해야지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중개행위와 관계없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법상 문제지 우리 중개사법상 문제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개라는 것은 물건 소개해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중개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 행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니, 이게 여기 판례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판사가 이건 중개 행위라고 보면 우리는 중개 행위라고 보고 판사가 중개 행위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봐주시면 돼요.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중개 행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자, 개공이 우리가 중개해주고 중개 보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근데 보수를 안 받고 중개했다 가정을 해봐요. 무료로 중개했어요. 친척 물건 중개해주고 보수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중개행위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중개행위로 봐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져야 되고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중개행위로 볼까요? 안 볼까요? 무료 중개행위. 안 볼 것 같아? 돈 안 받았으니까? 네. 좋았어요. 안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봐? 저기는? 본다고 한번 해봐. 중개행위로 본다고 해봐. 네, 본답니다. 본다. 자, 그러면 다 안 본다 그랬는데 한 명만 본다고 했어요. 우리 늦게 와서 정신없죠? 뭔 소린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중개행위로 봐요. 판례에서. 판례에서 중개행위로 봐요. 그죠? 왜? 판사가 중개행위로 봤거든요. 그러면 무료 중개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무료 중개행위 이런 것은 중개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목도 뭐 민법적으로는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단원별로 이렇게 판례가 몇 개씩 들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중개행위와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법상 문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 손해배상 문제는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발생을 해야 된다. 중개행위냐 아니냐는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해야 된다. 그죠? 자, 고의란 것은 쉽게 말해서 가장 쉬운 예로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 줬으면 이 사람 손해 발생한 걸 개공이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과실이라는 것은 하자를 몰라서 못 가르쳐 준 거. 그러면 제대로 물건 조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게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과실도 손해배상 져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그랬어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 말은 딱 읽어보세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소를 빌려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사무소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사무소 빌려줘가고 손해가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도 개공이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자, 이 개공이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 개공이 2개월 휴업한다 가정을 해봐요. 개공이 사무소 가지고 영업하다가 2개월 휴업을 했다. 그러면 휴업 신고하라고 했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 앞전에 우리가 휴업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휴업 신고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당첨. 해야 돼? 그 뒤에 보는. 안 해도 돼?
뭔 소리인지 몰라? 여기는 휴업 신고 해야 돼? 예, 정신 없어. 우리 안 해도 돼. 왜? 3개월 초과 이렇게. 봐. 여기 안 해도 돼요. 3개월 초과 휴업할 때. 그죠? 3개월 초과 휴업할 때 휴업 신고를 하라 그랬지. 2개월, 1개월 휴업하면 휴업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문만 닫으면 되거든요. A가 문만 닫으면 돼요. 근데 B가 여기서 누구예요? 다른 사람. 친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문 닫으면 뭐하냐? 내가 여기서 영업할 테니까 영업하니까 사무소를 빌려달라고 B가 했어요. 그래서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1억을 끼쳤다.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손해 끼친 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소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사무소 빌려줘갖고 사고 터지면 이 어디요? 개공 사무소 주인 있잖아요. 이분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자,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 성격을 갖고 있고, 자,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져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친구가 빌려달라면 그래도 안 돼? 아주 독해. 아주 독해요. 하여튼 빌려주면 안 돼요. 자, 이거 이제 첫 번째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거래 당사자의 이랬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재산상이라고 우리 법에서는 무엇을 받고 있어요? 명문화시키고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우리 1억 2천 발생했으면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간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재산적 손해 1억 2천, 뭐 정신적 손해 3천. 그래서 1억 5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 손해는 배상을 안 해줘요. 우리 법에서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세 가지, 세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든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 자, 다른 원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이 조문,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 놓으시면 돼요. 세 가지. 자, 뭐 크게 압축해서 세 가지. 자, 밑으로 가볼게요. 65페이지. 자, 1번 손해배상 책임 나와 있어요. 자, 업무상 행위로 인한 책임 양가로 1번 해서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긋습니다.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자, 중개 행위 동그라미 고의과실 밑줄.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경우 개공 손해배상 책임 과실 책임 밑줄 긋으세요.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자, 고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과실 책임 밑줄 긋어요? 예. 자, 그리고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개공 후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에 의하므로 개공 후 중개 행위가 아닌 행위 밑줄 긋으세요. 이럴 때는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법상 문제예요. 뭐 민법상이랄지 도로교통법 같은 이런 법상 문제지. 중개 행위와 관련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은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세 번째 줄 무슨 책임이라고 했어요? 무과실 책임. 무슨 책임? 무과실.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개공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무조건 사고 터지면 책임을 져야 돼.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을 공부를 해봤어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 과실.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상 손해 발생. 세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충족하면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이 된다.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들어가느냐? 보험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보증 설정 의무.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중개업 하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했죠? 보험 설정 시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어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라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왜? 업무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고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그 전까지는 보험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는 뭐 한 번 읽어보면 잘 안 잊어요. 근데 앞에 시점 언제라 그랬어요?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라 그랬어요? 등록 처분 이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라 그랬어요? 당첨. 처분? 등록 처분 시부터? 좋았어요. 잘 찍었어. 네, 처분 시부터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돼요. 신청 시가 아니라 등록 처분 이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그 첫째 줄 맺어 보세요.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 맺어 보세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손해배상 보장인 보증보험 공제 가입 공탁 보증 설정하고 증빙서를 가져서 신고 동그라미. 이제 보증은 신고입니다. 다만 보증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보험은 보증보험회사를 할지 공제조합이라 할지 공탁기관 여기다 보험을 들거든요. 그러면 이 남양주 시청에서는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면 보증 설정, 자, 보증을 설정하면 보험 증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사본을 갖춰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고, 근데 보증기관에서 직접 보험 들었다고 알려주면, 즉 통보를 해주면 개공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관청에서 아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을 들었으면 보증 설정 신고를 해달라. 자, TP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칠판 봐보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증이 이루어지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이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돼요. 자, 보증 설정 금액 한번 봐드릴게요. 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보험을 얼마 정도 들어야 되겠어요? 얼마 정도 들어야 돼? 2억입니다. 2억.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억 이상 추가 설정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법인은 특수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 있어요. 자, 지역농협협동조합. 줄여서 지역농협입니다. 이거는 1,000만 원 이상. 자, 나머지 특수법인들 있습니까? 뭐 지역산림조합이랄지 산업단지관리기관이랄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건 2억이에요. 2억.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중개인도 1억입니다. 자, 금액.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조금 수정을 할게요. 자, 법인 개공은 4억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2억으로 바꾸세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이건 미리 앞서 간 것 같은데 뭘 가지고 썼는가 모르겠네. 자, 일단은 2억으로 공부하세요. 나중에 바뀌면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얼마 이상 추가? 1억 추가입니다.
자, 1억을 하루 안에 1억으로 바꾸세요. 자, 그리고 법인 아닌 개공은 얼마로 바꿔야 돼? 1억으로 바꿔 놓으세요. 여기.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란 것이 이걸 말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을 말합니다. 법인하고 대립해서. 이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개념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 줄여서 무슨 법인? 특수법인은 나눠서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렇게 적고 나머지는 2억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나머지는 2억. 2천만 원 지어버리고. 자, 이해됐어요? 자, 금액은 듣다 보면 다 암기돼요.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금액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바뀌면 바뀐 대로 이야기해 드릴 거고 일단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증 설정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증 설정 방법 있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울 보증보험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다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공제조합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회에서 운영해요. 여기는 공제료를 해. 이건 납부하고 보험 드는 거. 자, 공탁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돈을 맡기는 거예요. 돈을 맡기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일단은 보험료만 있으면 돼요. 보험료만 있으면 일단은 1억까지 보증해주고 2억까지 보증해주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돈을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그러니까 2억이 보험 들어가면 2억을 맡겨야 되고 1억 보험 들어가면 1억을 맡겨야 돼. 그럼 이제 이건 돈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자, 뭘 가입하고 싶어요? 셋 중에서. 나중에. 공제조합? 예. 우리 여기는. 공제조합. 왜 공제조합이에요? 다른 것도 1억이요. 다른 것도 공탁도 다 1억인데. 하여튼 공제. 우리 뭐 가입하고 싶습니까? 아, 공탁. 아, 그랬죠. 네, 점심시간에 다 밥 사달라래요. 아, 그래서 이제 공탁. 아무거나 가입하면 돼요. 자기가 편할 대로 가입했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 절차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증 설정 신고서가 있거든요. 이거에다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뭘 주겠어요? 보증 증서가 나오잖아요. 증서 원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본은 사무소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신고하러 갈 때는 사본 제출해야 돼. 사본. 그죠? 이거 갖다 내보면 안 되니까. 사본 제출해서 자, 그럼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가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공탁 가입하면 공탁 증서가 나오겠죠? 원본은 게시해야 되고 사본 신고하러 갈 때는 사본 제출하면 돼. 그러면 결국 신고서에다가 이게 증빙서래요. 갖춰서 등록 관청에다가 뭘 해주게 됐어요? 보증 설정 신고로라 그랬어요. 보증 설정 신고. 보증 설정 신고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즉 보증기관에서 직접 보험 들었다고 등록관청에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해줘요. 남양주 시청에다가. 그러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험이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문제. 문제가 아니라 4번 지문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보증의 변경하고 재설정이 나와 있잖아요. 자, 보증 변경, 종류 변경이 나와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증을 설정한 계정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 밑줄 그어보세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밑줄 그으세요.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변경 설정 신고서에다가 새로운 보증 설정 증명서로 등록관청에 변경 설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 설명 들어갈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보세요. 처음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뭐 2년 계약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중간에 폐업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1년 단위로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단위로 보험 1년 계약을 했건데 6개월 만에 변경하고 싶어요. 공제로. 이렇게. 자, 1년 계약을 했다가 6개월 만에 공제조합으로 바꾸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 이걸 가입해야 돼요. 공제를. 그러면 공제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4번하고 여기 변경 설정 신고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변경 설정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 설정할 때하고 절차는 같죠? 그러면 추가로 공부할 것은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그렇게 대답하면 틀리고. 방금 밑줄 그었잖아요. 방금 밑줄 그었죠? 읽어봐요.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지. 그 지문을 외워야 돼. 근데 이걸 못 외워, 수험생들이. 1월 달에 물어보면 또 대답 못 해. 3월 달에 물어보면 또 대답 못 해. 5월 달에 물어보면 조금 대답해. 이 문구 하나를 못 외운다니까? 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문구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 이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이것만 숙지하면 돼요. 왜? 나머지 절차는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설정 신고하라.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설정하라. 이 뜻이 뭐냐고. 보증이 끊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끊기냐? 이 보증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나서 가입을 하면 끊겨버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 사이에 뭐 중개사고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공제를 가입하고 나서 보증보험을 해지를 하라. 순서가 그래요. 먼저 가입해서 효력 발생한 이후에 보증보험을 해지를 하라. 이것이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뜻이에요.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진하게 밑줄 그어보세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걸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배들 경험에 의하면 쉽게 안 되더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1월 달에도 잊어먹고 3월 달에도 잊어먹고 한 5월 정도 돼야지 조금 기억이 나더라. 이 단어, 이 문구 하나가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왜?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잊어먹으니까. 그죠?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또 하나 봐보세요. 또 하나 봐봐. 처음에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요. 몇 년 계약했어요? 1년. 그럼 1년 다 돼가 안 돼가? 다 돼가죠. 그럼 여기도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안 되겠죠. 1년 보증보험 1년 계약을 1년 다 돼가면 그럼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이걸 재설정이라 그래요. 재설정. 보증 재설정이라는데 이건 언제까지 재설정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첨. 그래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건 만료일이란 말을 써요. 이건 만료일. 자, 다시
중간에 바뀌는 것은 이렇게 효력 있는 기간 중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24시에 만료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오늘 24시에 만료되면 오늘까지만 보험을 들면 안 끊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그러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그죠? 막 보험 끝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막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보험 들어가 걸잖아요. 같은 원리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만료일, 만료일, 만료일.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보증 재설정 기간 만료. 가로 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공으로서 보증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 동그라미 만료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것은 효력 있는 기간 중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만료일. 이 단어들 문구들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끝. 자, 양가로 5번. 자, 보증 관련 설명 및 교부 의무 나와 있잖아요. 자, 두 줄 책을 한번 보세요. 개공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하고 동그라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자, 이게 자주 틀리거든요.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출제자가 뭘 바꿔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나 문구. 예? 손해배상 책임. 그건 시험 나오지도 않아요. 또. 이 두 줄 중에서 출제자가 뭘 바꿔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자주 틀려요. 두 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항상 뭐 이 두 문장은 별표 3개씩 막 쳐놓으라거든요. 그래도 맨날 틀려. 10월 돼도 9월 돼도 못 잡아내요. 지금부터 하는데. 또 어떤 문구? 네, 좋았어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 완성된 때 밑줄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보험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보증 설정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개 완성이 언제를 말해요? 중개 완성이란 뜻부터 잡아야 되겠네. 중개 완성이 언제를 말합니까요? 이렇게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중개 완성이란 말을 써요. 중개 완성. 개공이 중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 체결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중개가? 그러니까 이 중개 완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중개가 완성됐다. 이 말은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 아, 이 물건 팔아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 들어왔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했으면 중개 완성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보험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뭘 설명하느냐? 보험 얼마 들었느냐? 보장 금액. 아까 2억이든 1억이든. 됐어요? 자, 어느 보험회사느냐? 보증보험이냐, 공제냐, 공탁기관이냐. 그리고 그 소재지 설명해야 되고. 자, 보장 기간 설명해야 돼요. 보험 몇 년 들었느냐?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게 금액 얼마고 몇 년 보험 들었고 어느 보험회사고 그 소재지는 어디인지 이걸 설명하는데 이 설명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완성된 때. 이게 자주 틀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앞뒤에 확인 설명 배웠고 있잖아요. 뭐 소재지 면적 설명하라 그랬죠. 이 앞뒤에 배웠어요. 2주도 안 됐어. 그러면 소재지 면적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중개가 완성될 때 설명하라 그랬어요.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라 그랬어요.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지. 그래서 사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건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보험 설명 완성된 때 됐어요? 자, 그래서 자주 틀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자, 당첨. 또 두 줄에서 또 뭐가 또 아니고 거래 당사자.
그 옆에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란 뜻이 뭐예요? 쌍방이라고 적어. 보험 설명은 쌍방에게 해야 돼. 쌍방. 보험 설명은 쌍방에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배웠던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소재지 면적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뢰인? 그래, 이 사람한테 하라고 했어요. 치드 그레인. 기억나요? 소재지 면적 설명은 치드 그레인에게만 하라고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 설명은 양쪽 다 해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도 보험 1억 들었다. 이 사람에게도 보험 1억 됐다. 보험 몇 년 들었다. 이런 거 양쪽 다 해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 앞주의 확인 설명은 치드 그레인 한 사람. 근데 보험 설명은 양쪽 다. 그리고 우리가 앞주에 배웠던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지만 이건 중개가 완성된 때 그때 보험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보험 얼마 들었고 몇 년 들었고 보험회사가 어디고 그 소재지는 어딘가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은 완성된 때. 이해됐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그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 지문을 못 잡아내갖고 자꾸 틀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중개사법은 특히 그래요. 그러죠? 특히 그런 걸 잘 잡아내야지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대충 두 줄 읽고 공부 다 했다. 그럼 시험 보면 맨날 틀리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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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충은 이해됐겠죠. 그런데 이제 점수 나오면 맨날 시험 보면 틀려요.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과목마다 마찬가지 과목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지급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자, 칠판 한번 봐주실래요? 자, 아까 손해 입증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피해 의뢰인 쪽에서 아까 1억 2천이면 이 사람이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개공행하게 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개공은 보험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리고 보험 증서도 받았죠. 금방 그 뒤 두 관계증서 사본을 교본을 전자문서 제공하라. 보험 증서 사본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어딘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개공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지만 직접 보증기관에다가 손해배상 지급 청구가 들어갑니다. 왜? 다 알잖아요. 보험증서가 어느 보험회사인지. 그죠?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 들어가요. 보험회사에다가. 아까 1억까지는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뭘 첨부해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야 되냐? 일단 둘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합의서 제출하면 돼요. 손해배상 합의서. 손해 1억 2천 발생했다. 배상해달라. 알았다. 1억에 합의 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합의서 제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보통 개공은 잘못을 시인 안 해. 나 모르겠다 그래 보지. 그럼 이 사람 이제 재판 걸 거라고. 그죠? 당신 잘못했으니까 배상금 지급하라. 손해배상하라. 안 하니까 재판 걸어. 그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겠죠. 그죠? 손해배상 얼마 지급하면 판결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됐어요? 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소송.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이 중 하나가 됩니다. 어차피 합의 이루어지면 재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얼마까지 지급할 것 같아요? 자, 찍어봐. 보험회사에서는 얼마까지 지급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1억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보험이 2억 들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라고 표현을 해야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 그럼 자, 보험은 1억 들었는데 1억 2천이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1억까지. 1억까지. 그럼 나머지는 아까 개공에 직접 청구한다고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보험에서 손해볼 일 안 하죠. 보정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또 봐봐. 그럼 보험회사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된 거예요? 개공 때문에. 그럼 이제 개공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까? 있다 그랬어요. 구상권. 자, 그러면 이렇게 보험금이 나가잖아요. 그럼 보험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보험계약은 해지되면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하고 공제조합이 있잖아요. 보증보험하고 공제조합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시 가입을 해야지. 무슨 가입? 다시 가입. 재설정. 공탁은 돈을 맡긴 돈에서 나간 거잖아요. 공탁이란 말은 돈 맡긴 돈에서 손해배상가입이 나간 거거든요. 그럼 채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채워 넣은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니,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채워 넣는 걸. 보전이에요. 보전. 보전이란 말을 써. 근데 보전이란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자, 이걸 보전이란 말을 써요. 우리 과목에서. 자, 이것은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부족한 만큼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걸 보전이란 말이에요. 보전. 근데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되냐? 부족한 만큼. 부족액을 보전한다. 자, 이렇게. 근데 15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15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자,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거기 양가로 6번에 보시게 되면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개공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사본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조서를 첨부하여 보증기관 동그라미 청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 들어갑니다. 개공이 청구한 게 아니라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가 들어간다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재가입 보전 나와 있죠.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할 때는 며칠이네? 15일 몇줄 것이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동그라미. 자, 보증보험과 공제는 다시 가입이요. 그리고 공탁은 보전 동그라미. 공탁은 보전 동그라미 치는데 부족액을 보존한다 그랬습니까? 지급액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부족액을 보존한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신경 써야 돼. 보존도 동그라미, 부족액도 동그라미. 또 지급액 그러면 틀려 그래요. 이제 부족한 만큼 채워 넣는다. 부족한 만큼 채워 넣는다. 자, 이것이 이제 보증금 지급 절차 관련 내용입니다. 자, 개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보험 파트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공부를 해주면 돼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을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쉬어야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